나는 올해로 82살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떠났고 그 뒤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웠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 녀석이 자꾸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위험하다며 이제 같이 사시자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외롭던 차에 같이 지내면 마음이 덜 허하겠지 싶었죠. 나는 재빨리 자취방을 정리하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는 고등학생이었고 며느리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 있더군요. 뭔가 어색했지만 가족이니까 그렇게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낮엔 조용히 있었고 화장실도 눈치 보며 갔습니다. 밥상에 먼저 앉지 않았고 내 방에만 조용히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낙은 텔레비전이었죠. 낮에는 드라마 재방송, 밤에는 뉴스, 가끔 옛날 쇼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 영상은 TV조차 켜지 못하게 돼버린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텔레비전에서 음악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차가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버님, 너무 시끄러워요. 애들 공부해야 하잖아요. 지금 몇 시인데 TV를 이렇게 크게 틀어요? 나는 허둥지둥 리모컨을 찾으며 사과했죠. 미안하다 미안해. 그게 귀가 좀 안 좋았어.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손주는 나를 피해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도 내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밤 10시. 드라마를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죠. 귀가 어두우니 소리는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툭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이 깜깜해졌고 텔레비전은 꺼졌습니다. 조명도 꺼졌습니다. 내가 전원 코드를 잘못 뽑았나 싶어 확인했지만 멀쩡했습니다.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전기 차단기.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깜깜한 집 안을 더듬으며 차단기함을 열었더니 누군가 내 방 쪽 전기만 꺼버린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제 텔레비전 볼 권리도 없구나. 그날 밤 나는 불도 켜지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일까?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며느리는 내 눈을 피하며 조용히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텔레비전을 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전기포트도 안 썼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민폐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이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나 혼자 살아야겠다. 그날 밤 나는 몰래 가방을 꺼내 옷가지 몇 벌과 약 봉투,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 작은 가방 하나가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랑거리는 여행 가방 하나를 손에 쥐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덤덤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그 집에는 내가 사라져도 신경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시골에 살던 고향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월세방이 떠올랐습니다. 2평 남짓한 단칸방. 욕실 하나 딸린 옥탑방이었지만 그곳이라면 누굴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친구는 기꺼이 나를 맞아주었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에 조심스레 몸을 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히 TV를 안 켰습니다. 벽이 얇은 집이라 혹시나 아래층에서 시끄럽다 소리라도 들을까 싶어 리모컨을 잡은 손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살짝 소리를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군요.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고 전기 차단기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자유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태 사랑받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구나. 나를 불편해하던 가족들 속에선 내가 존재감 없는 잔소리쟁이였고 고장난 라디오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여기선 적어도 내가 내 공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차를 끓이고 혼자 빨래를 널고 혼자 시장에 가서 귤 한 봉지를 사들고 오는 그 하루가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는 하루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외로움보다 해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세요? 집에 안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는 놀란 듯 했지만 정작 지난 2달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잖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진짜 걱정보다 자신의 의무감을 다하려고 전화했을 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라디오를 들으며 일어나 텀블러에 커피를 타고 작은 창가에 앉아 햇볕을 받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기 차단기는 절대 내려가지 않고 내 마음은 점점 올라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적당한 침묵, 따뜻한 햇볕, 그리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제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지 못했던 평화를 혼자라는 단어 안에서 조용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유난히 많이 오던 아침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이 창밖 빗소리와 겹쳐 묘하게 마음을 울리던 그런 날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
잠시 머뭇거리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불편한 목소리. 나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나가시면 어떡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날. 그래, 나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집에서 나는 말할 권리조차 없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었잖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려온 목소리.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며칠 전 어머니 제사 때도 안 오셨어. 며느리가 죄송하다고 전하래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죄송하다고. 그 차단기를 내렸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내가 사라지자 죄송하다는 말을 대신 전해요? 정말 가족이라는 건 사라지면 그제야 존재를 느끼는 이름인가 봅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TV 소리 크게 틀어도 괜찮겠니? 아들은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애가 시험 기간이라. 그래. 그러니까 난 불편한 존재였던 거지. 나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한없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다시 오시면 예전처럼 안 할게요. 그 목소리에 진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의 내 방을 떠올렸습니다. 전기가 꺼진 그 방, 텔레비전 불빛 하나 없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내 모습을요. 그날 나는 그 집에서 무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해지기를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기대를 받지 않아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가끔은 그 집 앞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집 2층 불이 켜져 있고 아들이 퇴근에 들어가는 걸 본 적도 있죠. 하지만 발걸음은 절대 문 앞을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곳은 한때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살았던 집이지만 지금은 나를 꺼내버린 장소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밥을 차리고, 나를 위해 드라마를 보고, 나를 위해 하루를 씁니다. 그리고 전기 차단기가 내려갈 걱정 없는 이 방에서 나는 조용히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스스로의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요즘은 자주 듣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신다면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이고, 자식들은 뭐 하길래 아버님 혼자 두고. 처음엔 그런 말들이 관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들 속엔 진짜 이해보다는 불쌍하다는 감정이 깔려 있다는 거요. 혼자 사는 노인이면 당연히 외롭고 쓸쓸하고 안쓰럽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나처럼 살아본 적이 있나요?
전기 차단기가 내려간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하루를 보내본 적 있나요?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드는 것도 눈치 본 적 있나요? 그렇게 사는 하루보다 조금 조용해도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이 훨씬 사람답다는 걸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는 혼자 삽니다. 하지만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점심엔 시장에서 사온 돼지 껍데기를 구워 먹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냄새 난다 소리 들을 일도 없습니다. 밤에는 예능도 보고 옛날 성우들 목소리가 나오는 드라마도 틀어놓고 하품하며 웃습니다. 전기요금이 나와도 내가 낸 것이니 눈치 볼 것도 없고 TV 소리를 조금 높여도 누군가 차단기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 같은 연배 친구들과 도란도란 수다도 떱니다. 자네도 자식 집에 있다가 나왔나? 그려, 나도 똑같이 쫓겨났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말하겠죠. 그래도 자식이 최고지. 나중에 아플 땐 결국 자식밖에 없잖아. 그 말도 이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은 누구의 품 안에서가 아니라 내 두 발로 일어선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걸 이제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게 아닙니다.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혼자라는 건 자유고 평화고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묵은지에 두부 한 조각 얹어 밥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걸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집에 있었던 그날 밤보다 지금 이 순간이 1000배, 10,000배는 더 행복하다고. 그러니 혼자 사는 노인을 마음대로 불쌍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우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외로움을 우리에게 투사하는 말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TV를 켜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우리 부모님 모습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혹은 바로 당신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 스스로 조용해지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결국 혼자라는 선택을 하게 된 사람들. 이 이야기는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한 작지만 단단한 위로입니다. 혼자 산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한 용기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오기를.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이고 진짜 자유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 한 번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혼자여도 절대 약하지 않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닿을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